만화 세법 판례, 일시적 2주택과 새 아파트 취득일. 양몽도시는 주택 한 채 소유자로 2014년 2월 26일 아차건설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았는데 아차건설이 중도금 대출을 연대 보증했습니다. 아차건설이 아파트 분양에 대출 보증까지 해주네. 고마워라. 아차건설은 잔금 시기가 다가오자 몽도시에게 안내문을 보냈는데 거기에는 중도금 대출자는 대출금을 모두 갚아 아차건설의 연대 보증 채무를 소멸시켜야 입주와 등기가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6년 11월 22일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잔금을 냈지만 입주를 못하네. 빨리 대출 갚자. 아파트는 2016년 11월 30일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몽도시는 2016년 12월 7일 은행에 중도금 대출을 모두 갚아 건설사 연대 보증을 해소시키고 아파트의 입주, 등기도 마쳤습니다. 이 주택을 일시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인 3년이 가까워오자 몽도시는 2019년 10월 5일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팔고 2019년 12월 5일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1세대 2주택자가 되면 안 되지. 잔금까지 모두 드렸죠? 이후 몽도시는 세무서에 주택량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주택 양도가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을 지나 이루어져 일시적 2주택이 아니니 세금을 납부하라는데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주택을 판 거 알죠? 1세대 1주택 양도니 비과세 신고. 아니죠. 이미 3년 지났네. 세금 내세요. 원고인 몽도시는 자신의 주장이 조세심판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파트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이나 사용 승인일이 아니죠. 아차건설의 연대보증이 해소된 2016년 12월 7일입니다. 잔금만 지급한 때는 취득이 아니죠. 입주가 안 되고 등기도 못했잖아요. 아파트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입니다. 대출금 상황은 원고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대금 청산일을 정하면 안 되죠. 원고도 취득세 신고 시 사용 승인일을 아파트 취득일로 신고했고요. 자산의 양도 차익을 계산 시 취득 시기,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일시 보유하게 되었으나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주택의 양도일은 2019년 12월 5일, 즉 잔금 지급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취득이 그로부터 3년 이전인 2016년 12월 5일 이전인지 아니면 이후인지 문제되었습니다. 즉 3년 이전의 전인 사용 승인일 2016년 11월 30일인지 아니면 3년 이전의 뒤인 연대보증 해소일인 2016년 12월 7일인지의 문제입니다. 1심 법원은 아파트 취득일을 사용 승인일로 보아 피고의 승소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아파트 취득일을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 해소일인 2016년 12월 7일로 보아 원고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2심 법원의 논리는 원고가 중도금 대출금을 상환하여 건설사 연대보증을 해소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와 이전 등기를 사실상 마칠 수 없으므로 잔금 지급만으로는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연대보증채무 해소일을 대금 청산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대법원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아파트 취득은 아차건설의 연대보증채무 해소일이고 원고는 그때로부터 3년 내에 주택을 양도했으니 1세대 1주택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원고 승소. 대법원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토지 매매대금 중 중도금 지급과 관련하여 양도인 소유인 다른 부동산의 양수인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잔금 지급일 이후 말소된 사건에서 잔금 지급만으로 매매대금 전부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